안녕하세요. 그 책방입니다. 오늘은 신용성 작가의 전어 몇 마리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거인의 내력이라는 소설집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전어 몇 마리는 작은 어촌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최고 권력자와 가장 약자의 모습,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방관자의 심리가 상징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인간관계 속에서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인간 사회의 부조리한 구조를 되짚어보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어 몇 마리. 신용성. 번거지를 깊이 눌렀었지만 분명 석계였어. 뒤뚱거리는 뒷모습만 보아도 단박에 알지. 어제 마산 어시장 골목에서 보았구먼. 삼복더위에 점퍼를 걸치고 발목까지 가린 낡은 농구화 차림이 영락없는 거지행색이여. 유 씨는 혀를 찼다. 횟감 가격을 흥정하는 도중에 나온 뜬금없는 소리였다. 뉘기라고? 속개 말인감? 점심 먹고 넘어갈 텐게 횟감이나 넉넉히 준비해주게. 고개 넘어 수정횟집 유 씨는 간판을 자연산 횟집으로 내걸었지만 자연산은 생색용이었다. 필요할 때만 나를 찾아 선심 쓰는 척하는 꼴이 밉상이지만 나로서는 마다할 일은 아니었다. 고기는 하루만 지나도 영 눈에 힘이 풀리고 팔팔하지 못한 것이 손님에게 내놓기가 그랬다. 갑자기 웃잔 일일꼬. 몇 해 전 양선주와 한바탕 소동을 벌이고 마을에서 모습을 감춘 뒤 거의 기억에서 지워졌던 이름이었다. 유 씨가 석계라는 이름만 들먹였을 뿐인데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마산까지 왔다면 이곳에 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아무 일도 없어야 할 낀데. 석계가 양선주와 또 부딪힐까 벌써부터 조바심이 난다. 위세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양선주를 깍듯이 모셨다. 객가 사람치고 양선주와 인연을 한 번이라도 맺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 석계를 벌레 보듯 하는 사람들의 눈총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말썽이 생길 때마다 양선주와 연결되는 것이 안쓰러웠다. 전어를 밤새 고무용기에 옮기고 수족관의 산소 공급기와 온도 조절기를 살폈다. 물갈이는 때를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배설물이나 분비물 때문에 수족관에 거품이 일기 시작하면 갓 잡아 올린 고기라도 금세 신선도가 떨어진다. 고기는 대부분 당일 모두 팔리지만 덜어 남는 경우도 있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마을 사람들의 혀를 속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장구마을에서 이곳으로 이사를 오면서 자그마한 횟집을 시작한 지 벌써 30년이다. 가게 모양새야 겉으로 보기에는 허름했고 오시횟집이라는 글자만 달랑 써놓은 놀판지로 만든 간판이 전부였지만 한 번 맛들인 손님들은 꼭 다시 찾았다. 이제 회를 뜨는 칼날의 각도만 조금 틀려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연장통을 챙겨 가게를 나선다. 며칠 전부터 벼르던 목선 술이라도 해야겠다. 농협 건물 위로 갈매기가 날갯짓을 한다.
양평 슈퍼 대머리가 담배를 피우러 나오다가 고개를 꾸벅한다. 얼마 전까지 양평 횟집이라는 간판을 걸고 있던 곳이다. 요란스럽게 간판을 내걸었지만 1년을 버티지 못했다. 접시에 무채를 깔고 번드르르한 장식을 곁들인 것이 맛깔스럽게 보이긴 했지만 육질이 영 아니라며 손님 발길이 줄었다. 출처가 어딘지도 모르는 고기는 내가 매일 바다에서 잡은 것과는 맛에서 경쟁이 되지 않았을 터였다. 새로운 횟집이 문을 열 때마다 사람들은 내 가게가 지장을 받을까봐 걱정했지만 상관하지 않았다. 사람 사는 일도 다리 차고 기울면서 바닷물이 들락거리는 것이나 물의 기온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고기가 흩어지고 모이는 바와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이 들고 나는 것도 이런 이치와 진배 없을 것이다. 저도와 연결된 연육교가 눈에 들어온다. 외국 영화에 나오는 다리와 비슷하다 하여 사람들은 콰이강의 다리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게 무슨 유명한 것인가 보다 했지만 다리가 놓인 후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심심찮게 횟집으로 손님들이 드나드는 것이 썩 마음에 들었다. 선착장에는 몇몇 고깃배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목선에 올라서자 이물바닥에 나무판이 틈새가 벌어졌는지 삐거덕 소리를 낸다. 하판 군데군데 덧댄 나무판자 때문에 고르지 않은 바닥에는 물이 고였다. 측판 나무도 제빛깔을 잃고 거무튀튀했다. 덕지덕지 때가 낀 판자는 발로 툭 차기만 해도 떨어져 나갈 것 같다. 성한 곳 하나 없어 보이는 목선은 얼른 보기에 바다에 뜰 것 같지 않았다. 요즘은 엔진조차 말을 듣지 않는 때가 있어 바다 가운데서 몇 번이고 시동이 꺼지곤 하여 애를 태웠다. 이게 성님배 맞긴 맞습니까? 낡은 목선을 사서 처음 바다에 띄우던 날 석계는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배에 올랐다. 상기된 표정으로 배의 구석구석을 손으로 만지면서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배라고 하기도 못하제. 나는 겸연쩍은 표정을 지으며 말꼬리를 흐렸다. 배 살 생각을 어찌 했습니까? 참말로 잘했습니다. 내 배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은 순전히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였다. 목돈을 만져볼 요량으로 시작한 연평도 조기잡이 백군 생활 3년은 몸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 뱃동서들 뒷머리만 보면서 그물을 올릴 때는 몸이 아파도 말을 할 수 없었다. 밤낮 구분 없이 오로지 고깃대만 쫓아다녔고 먹고 자는 것이 따로 없었다. 고기가 나타나면 서슬퍼런 이물사공의 말 한마디에 후다닥 일어나 그물을 쳤고 작업을 마치면 그 자리에서 골아떨어졌다. 허리에 이상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가 되고 말았다. 고장이 난 몸뚱이로 뱃동서들과 힘을 모은다는 것은 그들에게 폐만 끼칠 뿐이었다.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평생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알고 갯가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멀어지면 당장이라도 죽는 줄 알았던 나로서는 무언가 방도를 찾아야 했다. 힘든 일을 할 수 없는 몸 상태로는 바닷속을 헤집으면서 대창으로 전복이나 성게, 가리비를 따는 일조차도 쉽지 않았다. 내 소유의 배를 가지고 싶어 했던 이유였다. 선창이라고 부를 것도 없는 하판을 내려다보다가 연장통을 연다. 가운데 홈이 진 곳에
들뜬 판자모서리 양쪽으로 못을 2개씩 박았다. 허리가 뻐근하고 옆구리가 시큰거린다. 목선 이곳저곳을 살펴보다가 그만 연장통을 치우고 낚싯대를 꺼낸다. 그때는 괴기도 참 많았지. 석계를 생각하자 어릴 때 일들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눈만 뜨면 사람들은 모두 바다로 나갔다. 어른들은 멸치잡이 건어망 어선을 주로 탔지만 아이들은 바닷속으로 자맥질하면서 해삼이나 전복을 땄다. 배를 타기에 나이가 일렀던 나는 자망으로 고기를 잡았다. 거제와 통영, 마산, 진해를 잇는 겨울의 남해 앞바다에는 살이 통통하게 오른 대구가 넘쳐났다. 긴 겨울이 지나고 해동이 되면 봄 도다리가 몰려들었고 금어기가 끝나는 7월이 되면 바다는 멸치잡이 어선들로 불야성을 이루었다. 바다는 모든 것이 풍성했다. 갈치, 전어, 돔, 쥐치, 꼼치, 참조기, 볼락, 정어리, 고등어. 널린 것이 고기였다. 간혹 고깃대가 뜸할 때면 바닷속에도 잡을 것은 지천으로 널려 있었다. 낙지, 쭈꾸미, 해삼, 가리비는 수경을 쓰고 대창으로 찍어 올렸다. 때때로 물길을 따라 통발을 놓고 비린내 나는 멸치를 미끼로 꽂아 놓으면 장어, 게, 도다리가 심심찮게 걸렸다. 푸르륵 원동기 엔진 위 판자덮개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소리를 냈다. 그기 물맥이 아닌감? 꼭 애 얼굴같이 생긴 거 본 게? 양선주가 방파제에서 마른 기침을 한다. 나는 손바닥으로 해가림을 하며 양선주를 올려다본다. 벗겨진 이마에 돋은 땀방울이 오후 여름 햇볕을 받아 반짝인다. 오늘따라 이중턱으로 처진 볼살이 더욱 둔중해 보인다. 찬바람 불 때도 멀었구먼. 물메기가 벌써 나왔남. 출출한디 쇠주나 한잔 하세.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다. 표정도 어두웠다. 양선주 얼굴에서 젊은 시절 여름 너울처럼 억세고 힘이 넘치던 모습을 찾기는 힘들었다. 어탐선을 지휘하며 쌍끌이선을 이끌고 남해안 구석구석을 호령하던 양선주는 한때 내 삶의 표상이었다. 육척 장신의 두려움이라고는 모를 것 같이 강단지던 양선주도 세월을 비켜가지는 못했다. 물선주로 우리 배에 올라보겠나? 나는 전호회를 짚는 양선주를 똑바로 쳐다본다. 우와 그리 놀라는감. 지가 어디 그럴 자격이나 있습니까? 다른 사람 찾아 보이소. 통통배나 몰면서 겨우 횟감이나 잡는 처지에 물선주가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바다를 손바닥처럼 꿰뚫고 조수나 해류의 움직임을 알고 고깃대를 찾아내는 것이 물선주가 할 일이었다. 억센 선원들을 다잡을 수 있는 위엄도 갖추어야 했다. 그러나 그것도 옛날 말이지 요즘은 고깃배마다 어군 탐지기가 있어서 실제로는 물선주를 필요로 하지 않았지만 추러 때마다 물선주를 태웠던 양선주였다. 자네가 어때서 평생을 이 바닥에서 보냈으니 눈을 감아도 물길은 훤할 테고 주위 누구한테 손가락질 받은 일도 없자는가. 그러고 그냥 바람이나 잡으면서 선로만 흐트리지 않으면 될 터이니 크게 마음 쓸 일도 없을 것이고. 물선주가 뇌진탕으로 쓰러져 서울 큰 병원으로 갔다면서 한숨을 내쉰다. 외눈박이가 왔다는구만. 양선주가 바다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바람이 낮게 불고 있다. 들었구만요. 석계가
처음부터 외눈박이였던 것은 아니었다. 양선주의 멸치잡이 배를 탔다가 만취한 상태에서 바다에 빠졌다. 두어 달 뒤 죽은 줄만 알았던 석계가 돌아왔다는 말이 들렸으나 정작 석계와 한마디라도 말을 건넸다는 사람은 없었다. 석계는 사람들이 그의 존재를 잊을만 하면 나타나곤 했다. 조용하던 어초는 석계의 등장과 함께 기다리기나 한 것처럼 사건이 터졌다. 도섬에 방목하던 염소가 없어지는가 하면 반동리에서 도둑을 맞았다는 이야기도 들렸다. 그럴 때마다 양선주는 평소와 달리 눈에 핏줄을 세우고 석계짓이라며 비난했다. 외눈박이가 아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일을 할 리가 만무하다는 것이 양선주의 주장이었다. 키워준 은공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작자가 못할 짓이 무엇이 있겠느냐며 다시는 객가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핏대를 올렸다. 누구든지 석계를 감싸거나 편을 들면 똑같은 인간으로 알 것이라고 사람들을 울렸다. 증거는 없었지만 사람들은 양선주의 말을 정면에서 부정하지 못하고 기연가 미연가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석계가 마지막으로 모습을 보인 것은 이듬해 봄이었다. 왼쪽 눈은 검은 안대로 가렸고 안대 및 눈자 위부터 콧잔등으로 길게 칼자국 흉터까지 생겼다. 낡은 번거지를 눌러쓰고 어깨를 움츠린 구부정한 자세로 갯가를 어슬렁거리는 모습은 딴 사람 같았다. 사람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을 쳤다. 말은 그게 아니라고 애둘러 했지만 잔뜩 겁먹은 표정은 감추지 못했다. 아이들은 헝클진 머리칼 사이로 비치는 흉터를 보면서 기겁을 하고 주랭랑을 쳤다. 내가 석계를 만난 것은 석계가 마을을 떠나기 전날이었다. 양평댁 횟집에서 양선주와 다투고 있다는 말을 듣고 달려갔을 때 석계는 검은 안대마저 벗어던진 모습이었다. 안대에 가려져 있던 석계의 다친 눈을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찢어진 자리가 제멋대로 아물어 바늘로 듬성듬성 기운 듯한 눈언저리는 보기만 해도 소름이 돋았다. 한쪽 눈을 희멀겋게 뜨고 양선주에게 대들고 있는 석계는 아귀와 흡사했다. 민망한 듯 이마에 땀을 훔치는 양선주는 평소 거들먹거리던 그 모습이 아니었다. 자네가 뉘기랑 무신 원한이 진 것도 아닐 거인데 와 이라노. 선주 어른이 언제부터 지가 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는교? 시상 오래 살다 보니 별일이네. 선주님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기요? 됐은 게 고만 가보이소. 이 사람이 말버릇이 고약하구만. 고만하라 하니까 예. 착각하지 마이소. 아직도 내 주인인 양 나서지 말란 말이요. 나는 소동을 부리는 석계를 잡아 끌고 묘촌댁 추어탕집으로 데리고 갔다. 할 말이 있으면 말로 하지 쓸데없이 말썽은 와부리노. 석계의 행동이 처음부터 이처럼 거친 것은 아니었다. 석계는 중학교 때 부모를 한꺼번에 바다에 잃고 반동리 양 선주댁으로 머슴살이를 가기 전까지 장구마을에서 살았다. 같은 담벼락을 쓰고 있던 석계와 어릴 때부터 형제처럼 지냈다. 내가 목돈을 만질 요량으로 집을 비우고 연평도로 떠난 동안 석계는 틈만 나면 내 집안일을 도왔다. 뒷날 허리를 다쳐 병원을 전전하던 내게 몸에 좋다면서 뱀이나 죽은 개, 고양이를 구해드리기도 했다. 석계는 고개를 들고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눈을 마주치기가 민망하여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다. 거보이소, 성님도 지가 외눈짝을 하고 있은 게 보기가 숭하지에. 성님도 그러는데 시상루가 지를 좋다 하겠습니까? 그때 바다에 빠져 그냥 콱 죽어버렸어야 하는 긴데 그랬으면 숭한 꼴 더 안 봐도 되었을 긴데. 석계의 눈치를 보다가 찔끔 한마디를 던졌다. 아까 선주님한테 했던 그 말이 무슨 뜻이고 선주님한테 서운한 게 있는가 배? 성님, 도다리 맛이 괜찮네 예. 참말로 괴기 맛은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석계는 못 들은 척 초장을 듬뿍 찍어 입에 넣었다. 나는 말을 꺼내놓고도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내뱉었다는 생각에 속이 머쓱했다. 석계를 달래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 젊은 날 양선주와 석계에 관한 이야기라면 객가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일이었다. 석계가 일찍 독립을 못하게 된 것은 양선주의 욕심 때문이었다. 나이가 들어 머슴을 그만두고 나가겠다는 석계를 이런저런 핑계로 30이 될 때까지 붙들었다. 석계는 말이 머슴이지 제대로 세경도 주지 않고 일만 부려먹는다고 투덜댔다. 더구나 그동안 밀린 세경을 결혼 비용과 상계하겠다는 양선주의 말에 커다란 눈을 껌뻑거리면서 내게 불만을 털어놓았다. 결혼하자마자 새댁은 석계를 닥달했다. 장구마을 대나무밭 기슭에 마련해준 2칸짜리 오막살이도 양선주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였다. 새댁은 석계에게 집문서를 뺏어오든지 밀린 세경이라도 셈을 제대로 쳐서 받아오라고 들볶았다. 석계가 붉은 등대를 가리켰다. 저거 보이지에? 등대가 제일 살렸습니다. 살인 목숨은 참말로 모진기라예. 바다에 빠진 석계를 발견한 것은 가덕도 주변을 순찰하던 항로표지 관리원이었다. 석계는 멸치잡이 배에서 첫날 일을 마치고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마신 것까지 기억이 났지만 그 다음은 도통 모르겠다고 했다. 바다에 빠진 후 몇 시간 동안 파도와 사투를 벌이다가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곳이 가덕도 주변 바위였다. 운 좋게 목숨은 건졌지만 파도와 씨름하다가 바위의 뾰족한 부분에 찔린 눈은 결국 실명까지 이르고 말았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안 그럴 줄 알았습니다. 눈의 상처가 대강 아물자 마을 사람들 몰래 밤길로 새댁을 찾았지만 병신 소리부터 먼저 하더라며 한숨을 쉬었다. 그란디 선주님한테는 와 그리 험하게 구노. 그동안 동생 앞가림 해준 것을 생각해서라도 사림이 그러면 안 되제. 생각할수록 화가 난다 아입니까? 선주님이 나를 속이지만 안 했으면 일하진 않았을 기라는 나쁜 맴이 자꾸만 드는 걸 웃잡니까? 선주님한테 서운한 게 있으면 나한테 말하고 민자 고만혀. 그라도 여구 어른 아이가. 석계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지나갔다. 바다가 밉습디더. 처음엔 선주님이 정말 미웠는데 생각하모 지가 갯가에 살아서 그런가 보다 싶습디더. 그란디 지가 아는 기라곤 바다뿐이 더 있습니까? 바다가 지 시상 전부 아입니까? 인자 안 올랍니다. 석계는 다음 날부터 보이지 않았고 그날 새벽 선착장에 늘어놓은 그물이 찢겨 있는 것을 발견한 양선주는 그것이 석계의 소행이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나는 입맛을 다셨다. 바다가 퍼진 햇살을 타고 한 묶음 바람을 풀어놓았다. 좁은 포구에 소문이 퍼지는 것은
한나절이면 좋겠다. 게다가 누구나 징그러운 벌레 보듯 역겨워하던 석계에 대한 것이고 보면 더 그랬을 것이다. 이제 나이도 들고 했으니 예전처럼이나 하려고요. 아무 일도 없을 깁니다. 나는 무덤덤한 표정으로 대꾸했다. 그래야지. 그래도 혹 무슨 일이 생길까 봐서 그런 게지. 자네가 물선주로 출어를 하는디 부정이라도 타면 안 되지. 석계 봄은 말썽나지 않게 자네가 나서야 할 걸세. 안 그런가? 나는 양선주를 힐끔 올려다 보았다. 나를 걸고 넘어가려는 양선주의 태도가 떨떠름했으나 내색하지 않았다. 이유야 어떻든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다. 석계 때문에 이번 일이 물거품이 된다면 아무리 동생처럼 지낸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용서 못할 일이었다. 그리 알고 가네. 시간 날 때 목욕탕이나 한번 댕겨오게. 용두산 너머로 붉은 노을이 걸렸다. 하루 일과는 전날 펼쳐놓은 그물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새벽바람이 옷깃을 팔랑이며 지나갔다. 어둠에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몇 줄기 새벽 별빛이 검은 바다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물결이 주름치마처럼 밀리는 것을 보아 오후에는 비바람이라도 칠 것 같았다. 바람은 늘 깊은 곳으로부터 새색시처럼 다가왔다. 남색 저고리에 은빛 치마를 입었지만 속살은 쉽게 보여주지 않았다. 바람을 감추고 있는 바다는 배전에 부서지는 물보라로 대화를 했다. 나는 물거품이 되는 순간을 볼 때마다 바다의 숨결을 느꼈다. 바람은 몸 가득히 비린내를 싣고 선착장과 마을을 지나 도섬의 기슭을 훑으면서 용두산으로 올랐고 물결은 곧 떠오를 태양을 마중하기 위해 멀리 물마루로 바쁜 걸음을 했다. 해무가 옅게 깔린 바다였지만 익숙한 손놀림으로 목선의 키를 움직인다. 배전으로 갈라지는 물 일항이 오늘따라 더욱 선명하다. 그물을 친 곳까지는 백길이 멀다. 허리에 안개를 두른 큰 닭섬을 지나 키를 오른쪽으로 잡고 곰성까지 나가려면 한참을 가야 한다. 어제 쳐놓은 자망을 걷고 통발까지 살피려면 서둘러야 했다. 어장에 도착하자 1마력짜리 원동기 엔진의 스위치를 누른다. 물보라가 조금씩 가라앉는다. 스티로폼 부표 아래의 그물을 조심스럽게 끌어올린다. 그물의 움직임이 손으로 느껴진다. 어제보다 수확이 좋을 것 같다. 고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물을 끌어당기면서 양쪽 끝부분을 오므린다. 서두르다가는 느슨하게 걸린 놈이 달아날 수도 있다. 전어다. 살이 오를 대로 오른 뱃살은 금빛으로 출렁거렸고 탱글탱글 윤이 나는 몸뚱이는 여름 내 깊은 바다의 푸르고 싱싱한 기운을 몽땅 빨아들인 듯 힘이 넘쳤다. 그 사이로 얼떨결에 걸려 들어온 꽃게 몇 마리가 목판 위를 어기적거린다. 꽃게 등으로 붉은 아침 햇살이 퍼진다. 시원한 바람이 목덜미에 땀을 식혔다. 잔잔한 물결 위로 용두산의 그림자가 아른거린다. 고개를 들어 깊게 숨을 들이쉰다. 갈매기가 끼루룩 소리를 내며 연육교를 지나 돛섬으로 날아오른다. 눈길은 날갯짓을 쫓아 멀리 마산만으로 향한다. 불구스레한 물빛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른다. 매일 보는 풍광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정겹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손바닥으로 목선을 두드리며 박자를 맞춘다. 포구에 들어서자 방파제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다. 양선주의 굵은 목소리가 들린다. 외눈박이가 나와 무슨 왼수가 졌다고 이러는겨. 완전히 박살을 내놨구먼. 박살을. 나는 황급히 대성우 가판으로 오른다. 대성우는 며칠 뒤 내가 물선주로 타기로 한 어선이다. 출어를 앞두고 사고가 난다면 물선주는 물거품이 되고 만다. 잊어불만 함은 나타나서 행패를 부리니 뭔 수를 내야지. 지 행핀 봐서 그동안 오냐오냐 했지만 더 이상 안 되겠구만. 고약한 성질머리를 이참에 확실하게 고쳐놔야 할 것이야. 조타실 서쪽 출입문 유리창의 유리가 깨지고 바닥에 조각이 떨어져 있었다. 유리만 갈아 끼면 되겠네 얘. 양선주가 나를 향해 못마땅한 표정을 짓는다. 자네, 이게 유리 한 장으로 해결될 일이라고 보나?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을 할 게 아니라 파출소에 신고를 하는 게 순서가 아닌감. 이번에는 유리 한 장에 불과하지만 천하에 못된 외눈박이가 또 무슨 해코지를 할지 어떻게 아나. 양선주의 질책이 마음 상하지만 며칠 후 이가판에 서서 선원들을 호령하며 물선주 노릇을 할라치면 전화기를 꺼내는 신용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가슴이 답답하다. 사고라고 말하기도 못하고 깨진 유리만 갈면 간단하게 끝날 일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양선주의 태도였다. 행여 양선주가 이 핑계로 출어를 미루거나 마음이 돌변하여 물선주를 태우지 않겠다면 그건 안 될 말이었다. 한 번이라도 물선주라는 이름을 듣고 싶었다.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오씨라는 호칭 대신 물선주님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법이 있겠는가. 어떻게든 양선주가 이 일을 적당히 넘기고 사건을 확대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 창문 하나 깨진 것 같고 경찰이 오기나 하남? 네가 들어도 웃을 일이지. 석계가 그랬다는 물증도 없는디 선주님이 좀 지나친겨. 그나저나 이놈의 외눈백인 어디 숨었남. 낯짝이라도 보이면서 가타부타 한마디라도 해야 될 거이 아닌감. 낚시가게 조영감의 목소리가 가판까지 들려왔다. 사람들의 시선이 조영감에게 쏠렸다. 양선주가 미간을 찌푸린다. 사람들이 모두 양선주의 눈길을 피한다. 양선주의 말은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법이고 질서였다. 그에게 불경스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양선주가 조상님이라도 되느냔 말이가. 평생 선주말이라면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네네 그라고 머리 쪼아리고 살아왔지만서도 인자는 그게 아니지. 말인즉슨 그렇잖은감. 쌀 한 말 보리 한 대로 살림 시작하던 그때가 아니지. 시상이 바뀌었단 말일세. 조영감은 이태 전 내포리 야산을 팔아 이곳 양평불악에 낚시가게를 연 다음부터 양선주를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바뀌었다. 양선주의 홍합 양식장 일을 할 때와는 비견할 바가 아니었다. 목돈을 손에 쥐고 번드르르한 2층 건물을 매입하고 나서부터는 틈만 나면 양선주를 손가락질했다. 알고 보면 마산만연하니 온통 쓰레기 투성인데 그게 모두 양식장 때문이라는 것이다. 알맹이가 작아 물건이 되지 않는 홍합은 그냥 바다로 버리기도 하고 홍합 종폐 양식줄을 통째로 끊어버리는 통에 바닷속은 그대로 썩어 들어간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한다.
창틀에 너덜거리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반사된 햇빛이 눈을 찌른다. 양선주도 몸을 돌린다. 뒤따라가서 무슨 말이든 해야 할 것 같은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조영감이 슬그머니 다가온다. 자네 물선주 하기로 했담서 사실인감? 나는 장기침을 두어 번 했다. 소문이 다 났은께 시침 떼지 않아도 된다 아이가. 자네 생각은 어떻노? 내사 무슨 생각이 있겠나? 선주님 말인 게 그리 하는 거이지. 누가 뭐라 카드나? 조영감이 혀를 끌끌 차는 모습을 보자 속이 뒤틀린다. 그러잖아도 석계일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은데 조영감이 무슨 꿍꿍이 속으로 난데없이 물선주 이야기를 꺼내는지 모를 일이다. 아녀, 자네가 물선주 한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나. 양선주가 해필 이때 물선주를 시키는 게 이상타고 사람들 말이 많다 아이가. 혹시 석계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닌가 하고 자네 물선주 나가면 며칠 걸릴 낀데 장사는 웃자노? 그깟 전어 몇 마리 안 팔면 되제. 난 바빠서 고만 가겄네. 조영감의 말이 모두 틀린 것은 아니었다. 그동안 나 혼자 생각에 빠져 앞뒤 둘러보는 일을 소홀히 한 것은 틀림없다. 내가 모르는 사이 마을 분위기가 묘하게 흐르고 있다. 내가 양선주의 물선주가 된다는 것이 석계의 문제와 얽히면서 비난의 초점이 바뀌고 있다. 사람들은 양선주의 장난에 내가 노란한 것으로 믿고 있다. 양선주와 석계의 껄끄러운 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이해할 만도 했다. 해가 저물 때까지 마을은 겉으로 평온함을 유지했다. 석계가 도섬 선착장이나 등대 낚시터, 장구마을 구복사 입구에서 서성거린다는 말은 들렸지만 말썽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았다. 윤육교 난간에서 술을 마시더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석계의 소식은 없었다. 오후 내지막할 때 들이닥친 단체 손님으로 정신이 없었다. 이번 주말에는 부산의 큰아들을 불러 일손을 도울 수 있겠느냐고 전화를 해볼까 생각했다. 전화철이 되면 먼저 달려와서 돕는 아들이었지만 어째 올해는 아직 연락이 없다. 바다에서나 육지에서나 온통 전어로 난리법석이었다. 마산 어시장에서 전어 축제를 한다는 방송이 연일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다. 아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갖고 말도 지대로 못하더랍니다. 선주님이 마침 그걸 받길래 망정이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아입니까? 저녁 무렵 배달을 나갔다 들어오던 아내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든다. 그게 무슨 말이고? 에고 흉측해라. 석계 그 사람이 어찌 그러는가 모르겠네 얘. 암튼 남정네들은 그거를 조심해야 하는디. 달려있는 물건이라고 함부로 아무 데서나 굴리면 되겠습니까? 양선주가 석계를 파출소로 데리고 갔다면서 혀를 찬다.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밖으로 나왔다. 석계가 어린이 성추행범으로 몰려 파출소로 끌려간 것도 일이 터질 때마다 양선주와 연결되는 것도 문제가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하필 물선주가 되려는 이 시기에 일이 벌어지느냐는 것이고 방해꾼이 다름 아닌 석계라는 것이 생각할수록 괘씸했다. 가게로 들어서면서 아내에게 회준비를 시켰다. 석계 행동이 밉지만 양선주가 파출소로 데려가더라는 말까지 들은 마당에 그냥 있을 수는 없다. 하서 고만하소. 영감이 간다고 무신 해결을 볼 참도 아니고 괜히 구설수에 오르내리지 마소. 좀 있으면 손님도 올 낀데 장사는 웃자고. 아내가 못마땅한 표정을 짓는다. 나는 무어라
대꾸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입술이 열리지 않았다. 석계가 그랬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냐, 아니면 벌어지는 일마다 왜 양선주와 연결이 되느냐, 라는 말을 떠올렸지만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되물으면 역시 대답이 궁해질 것이고 괜한 오지랖을 부리는 것으로 비칠 것이 틀림없다. 버스에서 내린 나는 손에 든 비닐주머니를 내려다보았다. 서둘러 횟감을 챙겨왔지만 소주라도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안 된다고 한다면 경찰에게 사정을 해서라도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고 싶다. 슈퍼마켓을 나서는데 도로 맞은편에 서 있던 승용차에서 짧게 경적이 울렸다. 내려진 창문으로 양선주가 얼굴을 내밀고 타라는 손짓을 한다. 볼 일은 좀 이따가 보고 나랑 쇠주나 한잔 하세. 양선주는 차를 돌려 읍내를 빠져나갔다. 백령제에서 차를 세운 양선주가 찻집 앞 의자에 앉는다. 나는 비닐주머니를 끌렀다.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 양선주에게 건넨다. 고개 넘어 연육교의 야경이 눈에 들어온다. 말발굽 모양의 해안선을 따라 늘어선 가로등, 횟집과 모텔의 네온 불빛이 한가롭다. 안주도 좀 드이소. 석 잔째 비우는 것을 보면서 회접시를 양선주 쪽으로 밀었다. 양선주는 손가락으로 두어 점을 집어 초장에 찍었다. 아침 괴기제? 아직 싱싱하구만. 찰진 맛이 마침 맞게 좋구만. 지금이 한창 때가 아니겠습니까? 동생도 전어를 좋아했는디 못낸 사람 같으니. 양선주가 담배를 무는 것을 보고 나는 라이터를 꺼냈다. 양선주가 두어 번 바람결에 불을 놓쳤다. 나는 가까이 다가앉아 옷자락을 벌려 바람막이를 만든다. 애가 하도 이뻐서 손을 내밀었다는구만. 누가 그 말을 믿겠나. 이제 다시는 그놈 꼴도 보기 싫구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옛집의 흔적을 찾아 주위를 서성거리는 흉측한 모습의 석계를 보았다면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었더라도 놀랐을 것이다. 버스가 탁한 엔진 소리를 내며 경사진길을 올라오고 있다. 그라고 말이지. 양선주가 무어라고 말을 했으나 뒷말은 버스의 엔진 소리에 묻혔다. 버스가 고개를 넘어 마을로 향하는 모퉁이로 사라지자 정적이 되찾아왔다. 나는 아까부터 모간이 근질근질했다. 양선주에게서 물선주에 대한 무슨 말이 나오길 내심 기다리고 있었다. 소주병에 눈길을 주면서 양선주를 흘낏 보았다. 굳게 담은 입술은 더 이상 열리지 않을 것 같다. 그만 가세. 나는 배나 한번 살펴봐야겠네. 유리는 갈아 끼웠는지 확인도 하고. 나는 가게로 향하던 발길을 돌려 선착장으로 향한다. 물선주에 대한 마음을 접고 나자 만사가 귀찮아진다. 일손이 달리는 줄 뻔히 알면서 빨리 오지 않는 나를 원망하고 있을 아내의 모습이 잠시 떠올랐지만 고개를 흔든다. 멀리 보이는 붉은 등대가 오늘따라 쓸쓸해 보인다. 성님, 잘못 들었나 싶어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석계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와 머리를 조아린다. 석계 아이가 여기 웃잔 일이고 파출소 안 갔더나? 얼굴색이 횟가루 칠한 것처럼 하얗다. 눈알의 깊은 주름과 유난히 붉어진 광대뼈가 나이보다 10년은 늙어 보인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가 파출소를 와갑니까? 그라모 소문이 잘못 남긴가배? 선주님이 읍내까지 태워주심더. 사람 보는 눈도 있으니 그냥 떠나면 웃더냐고.
석계가 연신 어깨를 들썩이며 쿨럭인다. 동생, 와 그라노. 무슨 일이고? 석계는 한 손으로 나를 밀치면서 손수건을 입에 갖다 대고 소리를 죽이려 애를 썼다. 석계의 몸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울컥하고 피를 토해낸다. 안 올락했는데, 다시는 안 올락했는데, 바다가 보고 싶고, 지가 살던 집도 가보고 싶고, 한 번만, 참말로 죽기 전에 한 번만 보고 싶었습니다. 지는 우리 집이 그대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석계와 싸운 이후 집터의 주인이었던 양선주는 땅을 처분했다. 연육교가 생기면서 개발 붐을 타고 지금은 번듯한 전원주택이 들어섰다. 성님, 배는 아직 있지에? 가기 전에 배 한번 타고 싶어 도로 왔다 아입니까? 성님 얼굴도 보고 싶고 예. 석계가 말꼬리를 흐린다. 바다에는 안개비가 뿌리고 있었다. 맞은편 돛섬조차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다. 목선을 묶은 밧줄을 풀고 뱃머리를 손바닥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뭐하노? 얼른 키 잡지 않고. 나는 일부러 크게 소리를 지른다. 석계가 놀란 듯 선미의 자리를 잡는다. 탁탁탁. 목선은 제법 경쾌한 엔진 소리를 내며 물살을 가르기 시작했다. 안개가 심상찮습니다. 무슨 걱정이고 여기 나 물선주가 있자는가. 나는 뱃머리에 서서 호기롭게 말했다. 석계가 웃는다. 어서라. 뱃머리에 올라 팔을 휘두르자 정말 물선주가 된 기분이다. 철썩철썩 뱃전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경쾌하다. 나는 장승처럼 버티고 서서 바다를 내려다보며 심호흡을 한다. 대리라. 하늘을 올려다본다. 하늘과 바다는 시작과 끝이 따로 없었다. 사방이 하늘이고 바다였다. 짙은 안개가 바다와 하늘을 뒤섞어 놓았다. 물 색깔 바뀐다. 어장 벌려라. 바람줄기가 뱃전의 포마를 퉁겨낸다. 성님, 인자 되심더. 위험한 게 고만 내려오이소. 석계의 불안한 목소리다. 맞제. 하모, 물선주는 아무나 하남. 뱃전을 내려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린다. 몸이 균형을 잃고 넘어진다. 성님, 성님. 석계의 목소리가 꿈결처럼 들려온다. 온몸으로 찬 기운이 스며든다. 정신이 번쩍 든다. 안개 속으로 목선의 흐릿한 형체가 보인다. 석계가 부르는 소리가 아스라이 들린다. 나는 헤엄을 치면서 석계를 향해 팔을 흔든다.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 목선이 일으킨 여울 한 조각이 입속으로 들어온다. 한 모금 바닷물은 목줄기를 타고 전신으로 퍼진다. 정신이 몽롱하다. 목선이 시야에서 완전히 모습을 감춘다. 방향만 똑바로 잡으면 될겨. 갯가에서 멀리 안 나왔을 거구만. 길게 숨을 들이마신 뒤 포구 쪽으로 헤엄을 치기 시작한다. 몸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낀다. 안개 속에서 석계가 나를 찾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목선에는 탐조등이 없으니 석계도 방향을 잃고 다칠 위험도 있다. 꽤 시간이 흐른 것 같다. 이 정도 헤엄을 쳤으면 선착장에 닿을 것도 같았는데 불빛 한 점 보이지 않는다. 헛웃음이 나온다. 언젠가 바다와 운명을 함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왔지만 이런 식은 아니었다. 두려움과 억울함이 교차한다. 팔에서 힘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죽는다면 석계한테 미안하다.
해준 것도 없이 집 만지게 만드는 셈이다. 물선주 욕심 때문에 석계를 원망했던 일이 후회스럽다. 내 욕심만 차렸다. 염치 없고 부끄러운 일이다. 바보 같은 놈.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양발로 억지로 유지해왔던 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점점 의식이 흐려진다. 무엇인가 부딪히는 소리가 약하게 들려온다. 환청인가? 눈꺼풀에 약한 빛이 느껴진다. 눈을 뜬다. 빛이다. 그것도 아주 밝은 빛이다. 빛 사이로 목선 위에서 필사적으로 두 팔을 휘두르고 있는 석계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인다. 불빛은 안개를 삼키면서 길을 열고 있다. 순식간에 세상이 밝아졌다. 어둠은 어느 곳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양선주의 대성호는 멸치잡이 탐조등을 모두 밝히고 천천히 나를 향해 오고 있다. 가판에서 구명보트를 내리고 있는 양선주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